말 한마디가 내 품격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말도 많아지고 겪은 것이 쌓일수록 털어놓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쌓이면 반드시 덕을 잃는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노후에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5가지. 첫 번째, 재산의 규모. 재물을 드러내는 자는 도적을 부르는 것이요. 가난을 드러내는 자는 격려를 부른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나 요즘 좀 여유가 생겼어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그것은 시기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왜 그럴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가까운 자일수록 내 것을 탐내는 마음이 더 크게 자란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니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경고입니다. 내 재산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는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 집은 돈이 있다더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주변의 기대와 요구를 만들어내며 심한 경우에는 나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내 재산을 비밀로 하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지혜이고 관계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주변의 재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자식의 허물. 정약용 선생은 가족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일을 밖에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집 담장을 hov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가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일해서 힘들어. 우리 애가 이런 실수를 해서 창피했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정말 어이가 없어. 말하는 순간에는 후련할 수 있습니다.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그 결과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가족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그 부끄러움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집 남편은 이런 사람이래. 저 집 자식은 그렇다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그 집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가족의 허물이 곧 내 허물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정 전체를 우습게 볼 빌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어준 빌미는 쉽게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허물은 집 안에서 조용히 바로잡아야 한다. 밖에서 떠든다고 허물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느껴지십니까? 남편의 부족함을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내 남편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경험. 자식의 실수를 친척에게 털어놨더니 그 집안 모임에서 우리 아이가 무시당했던 기억. 이런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명과 건강 상태. 정약용 선생은 몸과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약함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세상이 더 가혹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게 되고 이런저런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걱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공감받고 싶기 때문에, 혹은 그냥 그 무게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어머, 많이 힘드시겠다며 걱정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저분은 몸이 안 좋대. 저분은 오래 못 산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혹은 반대로 지나친 참견과 간섭이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 상태를 너무 자세히 알리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제 부모님이 약해지셨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면 부모의 말에 무게가 줄어들고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섭섭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스스로를 약하게 드러내지 말라. 건강 관리는 조용히 하십시오. 아픈 것은 의사에게만 말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만, 정말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품격입니다. 또 한 가지, 건강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점점 약해집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 요즘 이게 아파, 저게 아파를 반복하면 몸도 마음도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굳건한 자는 몸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강한 말을 하라.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줄이고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실제로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허물은 가슴에 묻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일, 관계에서 크게 잘못한 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 부끄러운 선택을 한 일.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반성의 마음으로, 때로는 그냥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여기서도 현실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반성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그 허물을 오래 기억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고백하듯 과거의 잘못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은 용감하다, 솔직하다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의견을 말할 때, 판단을 할 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 이야기가 꺼내집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그랬잖아. 그 한마디로 나의 현재가 흔들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고치는 것으로 족하다. 굳이 말로 알릴 필요가 없다. 행동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전부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행동으로 덮어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부모를 인간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로서 보다 그냥 실수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흑역사는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반성이고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족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녀가 여럿인 분들은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5번째 상속계획. 정약용 선생은 재산과 가족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움직이는 곳에 감정도 움직인다. 재물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면 가족의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큰아들한테 줄 거야. 너는 나한테 잘했으니까 더 받을 거야. 작은 아이한테는 조금 덜 줄 생각이야. 이런 이야기들 노후에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이제부터 부모를 사랑이 아닌 이해관계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받으려는 자녀는 더 잘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덜 받는다고 느끼는 자녀는 서운함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형제 자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재물 이야기를 앞세우면 자식들은 효도가 아닌 재물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속 이야기를 미리 자주 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애정보다 계산이 자라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꺼낸 우리의 실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길 것이 있다면 남기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앞세워 사람의 마음을 살해하지 말라. 상속 계획은 마음속에 혹은 법적인 문서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말로 떠벌리는 순간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자녀들에게 상속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는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상속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침묵에서 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5가지인 재산의 규모, 가족의 허물, 건강 상태, 과거의 흑역사, 상속 계획.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모두 말로 꺼냈을 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노후에 이 5가지를 발설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타인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이 오늘 드리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내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가족의 허물을 밖에서 말하지 않는 것, 병약함을 쉽게 알리지 않는 것, 과거의 실수를 굳이 꺼내지 않는 것, 상속 이야기로 자녀의 마음을 시험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태도로 모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 태도 하나가 노후의 관계를 지키고
노후의 품격을 만들고 노부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생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삶의 끝에서 돌아보면 말을 아꼈던 날들이 가장 빛났다. 오늘부터 말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말을 줄이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품격으로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말 한마디를 더 아끼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